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원 수업 강사 전경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신목고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서요. 이번 기말고사입니다. 시험 문제는 똑같이 나왔고요. 단답형 19개, 서답형 3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난이도는 이제 상중하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원래 이 전 영상을 보셨던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상중하로 나눠서 분석을 해요. 근데 이번 시험은 최상까지 나눴습니다. 이번 시험이 굉장히 특별했던 이유, 최상 난이도 저 2문제 때문에 좀 특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2문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난이도별 문항, 어머님들이 좀 더 보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밑에 얘기했고요, 적어놨고요. 요약본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에도 어머님들 눈에는 저 등급컷 저게 이제 꽂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시험을 보는 이유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사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경험하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라고 하죠. 그 난이도의 최악을 가지고 이제 추측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점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보다 점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간고사보다 점수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한 내용들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아주 가볍게 좀 봅시다. 자, 1번부터 이제 어머님들 20번, 21번, 22번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22번까지 문제들의 프린트의 문제들까지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연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거의 다 프린트에서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1번부터 12번까지는 어머님들 저 프린트에 나왔다가 아니라 프린트에도 있었다가 사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어느 문제지 유형서 이런 걸 어머님들이 집에 아이들이 풀고 있는 걸 하나를 쫙 펼쳐서요, 시험지를 옆에 딱 놓고 그 문제들을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좀 집에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지를 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쫙 펼쳐놓고 시험지 펼쳐놓고 1번부터 20번, 12번까지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문제지나 다 있는 건데 프린트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사실 이제 뭐 프린트에서 변형해서 냈다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그 정도의 난이도고요. 실제로는 13번부터 22번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등급이 갈리게 되는 그 문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가 5문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 4문제가 추가 문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목고 문제는요, 신목고 시험은요, 프린트가 중요한데 정확히는 프린트에 그 추가 문항, 추가 문제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들이 중요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어느 문제시든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프린트를 어려워한다 하면 추가 문제를 어려워하는 거지, 그 앞에 교과서에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에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려워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추가 문항이 중요하게 나왔다는 점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간고사 때랑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랑은 시험이 완전 달라졌어요. 학교 선생님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추구하는 방향도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중간고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고사 때 우리 아이들이 기존 신목고의 학생들보다 뭐 비하나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 1학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특히나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조금 더 이제 연습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력평가, 교과서에도 없고 프린트에도 없는 그런 문제를 3문제 넣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 별은 하나만 있는데 이제 좀 특이해서 제가 별 붙인 거고, 13번과 21번 이 2문제가 굉장히 특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시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번부터 12번까지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은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8번, 그 중에 이제 제일 어머님들이 보기 편하신 걸 가지고 왔는데, 객관식 8번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프린트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 마플 시너지를 보시고, 예, 수학을 많이 까먹어서 잘 모른다,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도 비슷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공통근, 서로 같은, 예, 해가 서로 같을 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식도 똑같이 나왔고요, 표현도 똑같이 나온 겁니다. 아이들은 이런 걸 두려워하거나 뭐 어려워하거나 헷갈려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프린트도인가 뭐 마플 시너지인가 뭐 잘 모르겠다. 이게 이번 시험의 또 포인트였고요. 매번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건. 두 번째로 이제 요거, 예, 이번 중간고사보다 달라졌던 거, 학평입니다. 위에서부터, 왼쪽은 시험 문제고요, 오른쪽은 이제 학평인데 위에서부터 25학년도 18학년도 그 다음 마지막도 18학년도 이렇게 문제예요. 어머님들 이것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잠깐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들으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잠깐 딱, 네, 멈추셨다가 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네. 보시면 왼쪽이랑 오른쪽에 수식이 똑같아요. 근데 첫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게 똑같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게 오른쪽의 학평 문제는 어쨌든 2학년 때 보는 거다 보니까요. 2학년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보는 거다 보니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에 있는 내용들이, 예,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표현을 좀 달리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것 뿐이지 사실 문제는 똑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에 있는 두 개의 문제들은 조금 맨 마지막 문제는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야 하겠지만,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좀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 풀이를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그 표현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 풀이를 놓고 봤을 땐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 중간고사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보니까 제가, 예, 아이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전달했고 공부도 그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우리 같이 공부했던 학생을 여기 세워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말로만 설명드리자면, 너무 좋은 문제인 게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다른 목동 대치에서도 정말 변형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숫자 변형해서 내기 너무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하기도 편하고 숫자 변형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학평 문제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18학년도니까 꽤 오래된 시험인데도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제가 애들한테 엄청 강조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세워서 증인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맞췄어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매 수업 때마다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점을 깨알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라, 어머님들 이게 풀이 과정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학평 문제를 어떻게 뭐 좀 응용해서 냈다가 아니라, 그 학평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라면, 한번 풀어봤다면 이 시험에서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이점이 있었던, 강한 이점이 있었던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학평은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학교 프린트에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 낼 때 정말 똑같이 냅니다. 예, 정말 똑같이 내요. 숫자만 바꾸거나, 예, 뭐 이런 상황이에요.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게 조금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것만 달라지는 거라서, 학평 문제는, 예, 꼭 풀어보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 마지막 이겁니다. 이게 이번 아이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어머님들, 이 문제도 이렇게 잠깐 멈추시고 좌우를 약간 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영상을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잠깐 멈추시고 이제 보고 오셨죠? 네, 일단 어머님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왼쪽에 추가 문제,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문항이에요. 프린트에 있는 문제고요. 저기 보시면 맨 위쪽 그림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둥근 의자 3개와 사각 의자가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시험 문제로 갈게요.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둥근 의자 3개와 사각 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다. 그림 나와있죠. 그 다음 엄마, 아빠, 딸 둘, 아들 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의 의자에 앉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머님도 보시면 달라졌네. 뭐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
엄마 아빠 뭐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달라졌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뭐 사실 저걸 그렇게 바꿀 이유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이라는 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저 위에 워딩이 뭔지까지는 몰라도 그림을 보자마자 내가 연습했던 문제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로 2학년 학생들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다가 프린트 문제였다면 이번 시험에는 엄마는 둥근 의자, 아빠는 사각 의자에 앉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1학년 학생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엄마 아빠라고 한 이유가 조건을 다르게 하기 위함이었나 봐요. 두 번째로 나조건에 같은 학년 학생들은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인데, 예, 이번 시험 문제는 서로 이웃하여 앉는다예요. 예, 그럼 어머님들의 느낌으로는 뭐 이게 뭐 달라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요, 이게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느꼈을 그 기분을 어머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예, 공감을 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생각해 본 게, 어머님들 이게 신목 요리사, 흑백 요리사처럼 신목 요리사를 한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제 출전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대충은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목고에서 프린트를 준 거예요. 어머님, 이번 신목 요리사에서는 돼지고기랑 김치로 예, 대결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알겠군 하고 있는데 조건을 준 거예요. 자, 요걸로 김치찌개를 끓일 겁니다. 준비해 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 대회를 갔어요. 신목고로 가서 이제 딱 준비를 하는데 돼지고기랑 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 근데 갑자기 김치 두루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김치 두루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아니라 두루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김치찌개는 물 넣고 끓이고 이렇게 막 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 넣고. 근데 두루치기는 이제 기름 넣고 볶고 하는 거잖아요. 기름 넣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끓이는 것만 겁나 열심히 준비하던 아이가 예, 갑자기 이제 그 기름을 넣고 볶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는 거죠. 나는 여태까지 이웃하게 앉는 것들만 연습을 했고 아이들이 사각의자에만 앉는 이런 경우만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따로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하여 앉아야 되고, 이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분류도 달라지거든요. 문제풀이가 달라져요. 새롭게 분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뭔가 익숙하지만 달라서, 그래서 도전했지만 실패해서 시간 많이 쓰고 답까지 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 이 서술형 2번입니다. 서술형 2번 이것도 진짜 조금 예, 와, 선생님들이 정말 예, 대단하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예, 정말 설계를 잘하셨어요. 일단 왼쪽 문제와 오른쪽 문제를 이번에도 멈춰놓고 보셔도 되고, 사실 이건 바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위에부터 보면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서 빨간색 공 3개, 파란색 공 6개를, 위에는 옆에는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그러니까 듣자마자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왼쪽 문제에, 그러니까 제 학교 프린트 문제의 포인트는 사실 내 가족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구니에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가족권, 우리가 아이들이 봤을 서술형 2번에서 가족권을 보시면 2개 이상 3개 이하, 그러니까 워딩에서 뭔가 조금 같은 서술형이다, 그러니까 연계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저희 아이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험을 아직 보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아, 혹시 뭐 프린트 변형 많았니? 이번에도 연계 많았어? 아니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13번이랑 예, 서술형 2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서술형 2번은 제가 보자마자 이건 연계가 아닌데? 라고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예, 가족권 때문에 연계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을 했는데 이 문제가 실제로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제였다는 거죠. 24학년도 수능 특강. 그러니까 어머니는 고3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통 대부분이 고3 때로 배정되어 있잖아요. 고3 때 해야 되는 내용들을 고1 때 하는 거예요. 아까 학평을 제가 엄청 강조했는데, 학평은 풀 수 있고 풀었으면 그게 똑같이 나오니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예상을 해요? 아니, 우리 1학년 아이들에게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변형해서 냈다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냐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오해하실 수 있죠. 이거 그러면 교과 외 아닌가? 그러면 교과 외의 내용을 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조건을 바꾸면 어머님들 아예 다른 내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내도 돼요. 예.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네. 이 내용이 어려운 문제를 1학년 아이들에게 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처음 본 문제를 이 시험장에서 만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이게 아이들이 연계 문제인 줄 알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시간 쓰고 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 보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서술형 3번이거든요, 어머님들. 이건 멈춰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눈으로 바로 들어오실 것 같긴 한데, 예, 프린트 문제가 그대로 넣어줬고요.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풀이 과정 똑같아요. 예, 물어보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추가 문제에서는 10K, 시험 문제에서는 K 값을 구하시오. 예, 이걸 못 봤대요. 마지막에 이제 답안지 쓰고 내야 되는데, 저게 서술형 마지막 3번이 딱 봤더니 너무 똑같아서 제가 화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아이들은 이제 시험장에서 속아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속은 거거든요. 낚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속아버리면 시험을 실력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번 시험은 그래서 이 최상 2개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시험을 볼 때 제 실력을 발휘하기 좀 어려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시험 분석은 사실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2학기가 남았잖아요. 뭐 1학기는 이제 끝나긴 했지만 2학기를 어떻게 잘 보내야 될 것이냐? 네, 일단 프린트 학습. 예. 어쨌든 중요해요. 추가 문항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 문제로도 보여드렸고요. 원하신다면 제가 몇 개 더 비교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내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학습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부교재는 마플 시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들 이게 학교 프린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것도 참 좋지만 대한민국의 유형서들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마플 시너지가 특히나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교재이기도 한데요. 제가 사실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는 아니지만 제가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저는 마플 시너지랑 아예 뭐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제가 추천하는 교재인데, 이 마플 시너지가 유형별로 정리도 잘 되어 있고요. 문항수도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 반복 학습시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굉장히 수학적으로 뛰어나다가 아니라면 사실 어머님들 한 번 문제를 풀었다, 기본서 한 번 풀었다, 이걸로 그 문제를 다시 풀렸을 때 또 맞출 수 있을 가능성은 많이 높진 않아요. 아이의 수학적 역량, 성취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 풀고 똑같이 잘 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2번, 3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좀 채워줄 수 있는 게 이제 마플 시너지고요. 사실 이런 난이도의 문제들을 마플 시너지 플러스 하나 더 풀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교재 수준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기본서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머님들 이게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런 문제에 그렇게까지 막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고난이도 문제를 덮어보는 게 우리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머님들 이건 좀 생각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어쨌든 변별력 문제는 똑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13번 이후에 있을 겁니다. 시험마다 다를 수 있겠죠. 11번 이후에 있을 수도 있고요. 13번 이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언저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맞이하게 되는 마음가짐과 템포, 기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문고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앞에는 분명히 뭐 어쨌든 쉬운 문제들이 깔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문제를 착착착착착 막 리듬감 있게 풀어내는 아이들은 13번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 리듬 그대로 살려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약간 조금 삐그덕 거리면서 와가지고 어쨌든 꾸역꾸역 푼 아이들은 일단 시간도 좀 많이 투자가 돼서 그 뒤에 변별력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깨져버린 리듬을 다시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문제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이라도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봐도 풀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교재 수준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학력평가 이 신목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목고 특성이 계속 학력평가를 똑같이 내고 있다, 숫자만 바꿔서 내고 있다. 그러니까
상계평가 문제를 그냥 한번 풀어보는 것 정도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좀 변형한 문제들까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처럼 조건 바뀌는 경우 문제들은 사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그 이후에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피지컬,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상황이든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면 마지막 두 문제까지 맞출 수 있다. 저 최상위권이라는 건 이제 1등급이 4%였을 때는 조금 더 힘이 붙죠. 왜냐면 한 반에 뭐 4% 이렇게 얘기해도 좀 엄청 빡세고, 전교로 봐도 4%는 엄청 빡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제 4%가 아니라 10%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수학이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오히려 이제 2주 전부터 수학은 그냥 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암기 과목에 투자를 굉장히 할 수 있는 거죠. 사회나 뭐 과학이나 이런 과목에서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점수를 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최상위권으로 가고 싶다면 피지컬을 키워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의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목고 아이들, 저는 이번에 1등급이 나오든 일단 중간고사 1등급 나오고요. 시험 결과는 아직 등급은 안 나왔지만 이번 시험도 잘 본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 아이 중에서도 그런 아이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도 결국 이번 방학 때가 아니면 기본을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방학 때 빡세게 기본부터 진행한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정규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규 클리닉을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 수업은 이번 방학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예 숙제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수업 온 날 다 끝내고 보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면,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6시 이후에도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앞으로 방학 때 할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방학이 아닌 정규반 때는 따로 진행을 해요. 이번 방학 때부터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번 시험 때 앞에 번호에서 삐그덕거렸던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상황을 배제하자, 우리 꼼꼼히 잘 해보자의 의미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는 기본은 좀 약간 좀 재미가 없어요. 조금만 더 심화. 그런 아이들 플러스 선생님 저는 어제 수업이 좀 어려웠어요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까지 방학 때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 화, 목, 토에 오전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가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수업은요, 만점 사관학교라고 해서 특강식으로 진행되고요. 제가 진행합니다. 저희 정규반 아이들 다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9시부터 12시까지 개념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저랑 같이 문제들 푸는 거예요. 같이 푸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풀라고 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같이 풀고 점심 먹고 와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 진행됩니다. 1차 클리닉, 2차 클리닉 진행되고요. 여기서 우리 아이는 너무 빨리 풀었어. 그래서 조금 일찍 가?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필수로 5시 반까지는 진행이 되고요. 아이들에게 1차, 2차, 3차까지 나눠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더 욕심 있는 아이들은 3차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가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필수로는 2차까지 진행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신목고는 특히나 더더욱 더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오전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그냥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정표입니다. 잠깐 멈춰셨다가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저는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게 이제 겨울에 진행을 한 거고요. 사실 이번 여름방학에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출결하면 제가 이제 해서 기록해서 아이들한테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참여하고 열심히 하고 문제도 다 풀고 간 아이들에게는 저렇게 문화상품권을 줘서 조금 더, 이게 수업 때 줬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문화상품권 5만 원이 11번을 참여하면 5만 원을 줬거든요. 5만 원이 뭐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았나 봐요. 뭐 5만 원 뭐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근데 수업 때 고생들 했다, 다 모여 해서 앞으로 나와 또 주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 있잖아요. 몇 명, 소수였거든요. 이번에 다 참여를 너무 고맙게도 잘해줘서 소수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좀
좀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되게 참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좀 더 이때가 이번 겨울에 설이 조금 특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전 요일만 기억해요. 1월 28일 날 와서 공부할 사람들 와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와 이랬더니 뭐 시큰둥 하더라고요. 집에서 자고 싶다 그러길래 온 사람들 내 고기 사줄게. 그래서 점심에 오전에 불렀다가 점심에 다 데리고 가서 고기를 먹였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할 거고요. 아이들에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해서 같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의고사 문항인데요. 요거는 이번 방학 때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 방학 때 진행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쨌든 방학 끝나고 나서부터 풀기 시작해야 시험장에서 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방학 때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숫자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학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평은 진짜 숫자만 바꿔서 나옵니다. 한번 풀어본 놈이 무조건 이득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조금 저는 피봤어요. 아이들에게 아까 보셨던 의자 문제거든요. 이 의자 문제인데 열심히 이렇게 연습시켰더니 그렇게 안 나오고 문제가 바뀌었죠. 어쨌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내용까지 다 됐으면 최상위 두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더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최상위 두 문제 버리더라도 상문제까지는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연습을 이렇게 할 거고,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문제들은 아이들하고 저하고 이제 수준별로 개별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머님들 이 일정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름이잖아요. 겨울도 힘든데 여름이에요, 어머님들. 여름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땀 흘리고요. 앉아있을 때 땀이 많은 아이들,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앉아있다가 막 땀띠 나고 이런 아이들도 많아요. 시간이 또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 숙제 없이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 숙제도 다 하고 그렇게 알차게 보낸 이 3주에서 4주 사이 되는 이 여름방학을 보내고 난 뒤면 정말 뿌듯하고 그리고 단단해진 자신의 수학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 영상 봐줘서 정말 감사합니다.